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마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마포라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운영체제가 OS에 의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마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비지 웨이팅을 이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잠깐 좀 요 그리기 색깔을 빨간 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인데 비지 웨이팅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비지 웨이팅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 익스체인지 같은 거,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좀 어셈블리어 부분을 좀 확대해 놓은 이제 요 부분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만약에 지금 락이라는 게 초기에는 값이 0인데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어서 이 값이 이제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 락이라는 게 1이니까 AL도 1이고, 그죠? 1하고 익스체인지 해도 1이겠죠. 그러면은 컴페어 해보고 0이 아니니까 이제 1로 가죠. 이렇게 해서 요게 다시 0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을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CPU를 사용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그냥 이 CPU를 사용하면서 이런 연산들을 계속, 그냥 이런 명령어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태를 계속 그 CPU를 사용하면서 CPU가 이제 이거를 실행하느라고 계속 그 비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비지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비지 웨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유저들이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크리티컬 섹션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이렇게 그 엔터 리전 영역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은 이제 비지 웨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왜냐면은 이 락이 언제 이제 이 락 변수가 언제 이제 1에서 0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CPU를 사용해 가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 비지 웨이팅이 결국 CPU를 계속 사용하니까 이제 일종의 CPU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제 그 이피션트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OS가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을 제공해 주면은 OS는 어떤 프로세스가 뭐 이렇게 그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안 나가고 이런 거를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거를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OS는 그 프로세스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이제 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나오면은,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게 해준다든가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응용 프로세스들이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OS가 이제 그 응용 프로세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지 웨이팅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라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세마포는 원래 그냥 인티저 변수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인티저 변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웨이트고 하나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마포를 이제 S라고 했을 때 이 S를 바꿀 수 있는 S의 값을 세마포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표준 연산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웨이트와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래 이 세마포를 만든 사람, 세마포를 만든 사람이 원래 붙인 이름은 P하고 이제 V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세마포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궁금하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구글에 그냥 세마포하고 검색해 보면은 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냥 제가 시간이 걸릴까봐 미리 이제 저기 검색해 놨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거는 에츠헤럴 다익스트라 그러니까 에츠헤럴라고 있는 거 에드저 다익스트라라는 여기서 데이크스트라 해놨는데 그 네덜란드의 과학자죠.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인데 굉장히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배운 학생들은 이 다익스트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뭘로 유명하죠? 이제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배웠던 그 shortest path 알고리즘 있죠. 그 shortest path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shortest path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쪽에서 많은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 세마포라는 것도 있고, 이 세마포는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원자적 함수로 조작되는 변수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원자적인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요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 얘기할 때 요 익스체인지라는 거죠. 조금 해나갖고 잘 안 보이는 요 익스체인지, 그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요 익스체인지라는 명령어도 오토믹하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실행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OS 레벨에서 제공하는 요 웨이트나 시그널 요 두 개의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션도 이제 요 웨이트나 시그널이 실행될 때 두 개의 프로세서가 막 웨이트나 시그널이라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 콜입니다. 그러니까 OS가 제공하는 API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콜이 두 개의 프로세서에 의해서 동시에 웨이트를 하거나 동시에 시그널을 하거나 그렇게 안 되게 한 프로세서가 웨이트를 걸었으면 다른 프로세서는 웨이트가 동시에 실행이 안 되게 OS 커널 레벨에서 오토믹하게 요 함수가 실행되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믹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서 두 개의 원자적 함수로 이제 조작되고 세마포는 이제 정수형 변수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 어디 사용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 그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컨커런트하게 실행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공유 자원, 그러니까 쉐어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적으로는 철학자들의 만찬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지금 우리 챕터 6장의 저 뒷부분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쓰더라도 이제 이런 데드락 교착 상태, 영어로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이 데드락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해결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또 단점이 아니라 이 철학자들의 만찬 문제, 그러니까 다이닝 필라스퍼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이거는 원래 이제 데드락이나 스타베이션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오픈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거고. 자, 어쨌든 이런 그 세마포인데 여기 좀 더 살펴보면은 요 세마포는 그래서 점수값인데 원래 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은 P와 V라는
명령에 의해서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원래 P와 V는 각각 이제 try와 increment를 뜻하는 네덜란드어라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뭐 원래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PV 연산이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P 연산은 인계구역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P 연산을 실행하고 나올 때 V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 명령어에서는 이렇게 뭐 그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엔터 리전 이제 빠져나올 때 리버 리전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을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엔터 리전 불러주고 나올 때 이제 리버 리전 불러주는데 요 엔터 리전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서 세마포로 가면은 요거 대신에 이제 P라는 연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P라는 연산을 해주고 리버 리전 빠져나올 때 V라는 연산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PV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그냥 weight라는 함수로 설명이 되어 있고 요거는 시그널이라는 함수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교재는 좀 함수 이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 그러니까 P라는 거 네덜란드어로 이제 트라이라고 했죠.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수 있는지 크리티컬 섹션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니까 이제 트라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마포에서는 세마포 점수를 하나를 감소시키면서 초기 값은 이제 1인데 그걸 감소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거고 빠져나올 때는 감소된 세마포 값을 증가시키면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쪽은 인크리먼트가 되는데 그게 네덜란드어의 P이죠. V라는 약자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PV 연산은 좀 전처럼 오토믹하게 실행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OS 레벨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믹하다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한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에서 세마포 값을 변경하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 값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걸 보장해주면은 지금 이 P나 V 연산은 이제 오토믹하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마포가 이제 처음에 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역시 비지 웨이팅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PV 연산이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웨이트와 시그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마포 그 변수를 S라고 이제 나타냈다 그죠? 점수 값인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웨이트라는 요 시스템 콜을 이제 시스템 콜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웨이트라는 함수를 또는 웨이트라는 API를 불러주면은 실제로 이제 하는 일은 요 S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아무 연산도 안 하면서 while loop에서 뱅글뱅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S 값이 1이겠죠. 그래서 이 S 값이 1이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했구나.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기 값이 이 S가 1입니다. 초기 값이 보통은. 그래서 1인데 그래서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없을 때는 이게 S 값이 1이기 때문에 이제 while loop을 도는 게 아니라 while loop을 빠져나와서 이제 S 값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S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는 0이 되면서 웨이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크리티컬 섹션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제 시그널로 해서 이 S 값을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P하고 V가 의미가 이제 이쪽은 try 하는 거죠. S 값이 그 이제 1일 때까지 S 값이 이제 1이 아니고 0이면 1일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고,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올 때는 이 S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니까 여기서 이제 인크리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어로 트라이가 이제 P고, 요게 이제 V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은, 어떤 요 크리티컬 섹션을 이제 우리가 그 크리티컬 섹션에서는 그죠? 요런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을 이제 해결해 주려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세마포 값을 정의를 하고 초기 값은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웨이트를 불러주고 빠져나올 때 시그널을 불러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웨이트와 시그널은 이제 어토믹 해야 된다 그랬죠. 어토믹하게 요 웨이트하고 시그널은 어토믹하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웨이트나 시그널을 동시에 같은 세마포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되게,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가 이 세마포 변수를 건드리고 있으면은 다른 프로세스는 못 건드리게, 그거를 이제 OS 레벨에서 그렇게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보면, 그래서 지금 세마포의 이제 첫 번째 구현 방법은 이렇게 비지 웨이팅을 이용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요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요 세마포 변수 S는 오로지 요 two individual atomic operation, 그러니까 P하고 V 또는 이제 weight, 시그널, 요거에 의해서만 값이 이제 액세스 대비에 그렇게 제공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세마포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락 변수가 제로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1이면은 누군가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마포에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초기 값이 1이죠. 그러니까 1이면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값이 오히려 제로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누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익스체인지 명령에서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때 값을 1로 바꾸는 거죠. 0에서 1로 바꾸는 거거든요. 빠져나올 때 또 다시 1에서 0으로 바꾸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때 이 세마포 값을 하나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값이 1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겠죠. 빠져나올 때 값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어서 0에서 이제 1로 증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마포 값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결국은 0과 1의 값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본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바이너리 세마포라고 해요. 그래서 세마포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는 요 세마포 밸류, 이 정수 값이 0과 1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카운팅 세마포 또는 이제 제너럴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점수값이 0부터 뭐 초기 값이 예를 들어 뭐 5였다 그러면 0과 5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카운팅 세마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조금 더 이 바이너리 세마포보다는 값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라이즈 됐다고 해서 제너럴 이제 세마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제너럴 세마포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럴 세마포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이 카운팅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이 카운팅 세마포 사용 예제도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지금은 주로 이제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죠? 크리티컬 섹션에 한순간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 요걸 제공하는 데는 이 바이너리 세마포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세마포를 다른 말로는 이제 뮤텍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 딱 키를 잠그고 들어가고 나올 때 키를 열어주는 거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랑 비슷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던 거랑 여기에서 이 락 변수 사용하는 용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뮤텍스 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런 뮤추얼 익스클루전에 사용되는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제 뮤텍스 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운팅 세마포가 좀 더 일반적이니까 이 카운팅 세마포를 초기값을 1을 주면 그냥 바이너리 세마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카운팅 세마포로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세마포는 실제로 이 세마포는 비지 웨이팅을 하려고 하는 게 실제적인 그 세마포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비지 웨이팅을 안 하는 것, 노 비지 웨이팅으로 이제 세마포를 어떻게 구현해 주냐, 임플리멘트 해 주느냐 이게 실제로 이제 세마포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러면 아까 위키백과 이제 위키피디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세마포를 구현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비지 웨이팅이고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그 비지 웨이팅은 이제 CPU를 막 낭비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보완한 방법으로 웨이팅 큐 이걸 뭐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웨이팅 큐를 이용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OS가 그 일종의 스케줄링에 관여해 갖고 이 프로세스를 이제 웨이팅 했다가 웨이크업 시켰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비지 웨이팅을 안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마포의 종류는 카운팅 세마포가 있고 뭐 바이너리 세마포가 있고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교재에서도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지 웨이팅을 안 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마포가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요 웨이트 하는 거를 여기는 CPU를 계속 사용하면서 웨이트 하는 거를 비지 웨이팅을 안 하려면은 요 웨이팅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트라이를 하는 도중에는 이 프로세스를 실제로 이제 그 웨이트 상태로 넣어주는 웨이팅 상태로 그 프로세스 상태를 변화시켜 줘 웨이팅 상태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상태 변화는 앞에서 이렇게 이런 그 프로세스 상태 변화 다이어그램 같은 거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 상태에 있다가 그 세마포를 이제 세마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비지 웨이팅 해야 될 상황에 그 OS의 커널이 관여를 해갖고 비지 웨이팅을
안 하게 그냥 이 웨이팅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벤트 웨이트 할 수 있는 뭐냐면은 그 세마포 값이 이제 0에서 1로 변하면은 이제 웨이팅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제 그런 세마포 값이 0에서 1로 바뀌는 그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웨이팅을 이제 하게 이렇게 그 프로세스 상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제 그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CPU는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웨이팅을 오게 되면 이제 CPU를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게 해주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 스케줄링이죠. 우리가 그 챕터 5에서 배웠던 이런 스케줄링 과정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웨이팅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지 웨이팅을 안 하고 요 이제 그래서 요 세마포 요 각 세마포마다 이제 이렇게 웨이팅 큐가 있어 갖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그, 이 세마포 값이 만약에 0이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좀 전에 요 P 오퍼레이션에서 계속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웨이트죠. 이 웨이트 오퍼레이션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대기할 수 있도록 여기 웨이팅 큐라는 자료 구조, 웨이팅 큐라는 자료 구조를 이제 세마포마다 하나씩 할당을 그 운영체제 커널에서 이제 할당을 해놓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웨이팅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요 웨이팅 큐에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커널이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요 웨이팅 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 커널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다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큐에 이제 헤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개의 아이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마포 값이 있고 세마포의 현재 값이 뭐 이제 웨이팅 상태는 제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레코드에 대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링크드 큐로 이제 그러니까 큐를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형태를 구현해 놓는 걸 우리가 이제 링크드 큐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또 다음 아이템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은 작게 하고 여기도 어떤 세마포가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세마포가 이렇게 큐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커널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하나가 블락이고 하나가 웨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이 블락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웨이트라는 이제 시스템 콜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다른 프로세서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웨이팅 큐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웨이팅 큐에서 기다리면서 이 프로세스의 상태는 웨이팅 상태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팅 상태로 가게 해주는 연산.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그 프로세서가 웨이팅 큐에 기다리게 해주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블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프로세서가 세마포 값이 만약에 이제 0에서 1로 바뀌면은 이 프로세서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세서를 이제 깨워줘야 됩니다. 웨이팅 큐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 하나를
이제 깨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럼 실행하려면 바로 CPU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레디 큐로 그 레디 상태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레디 큐에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좀 나왔나? 그래서 요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그 세마포에서 기다리게 되면은 웨이팅 상태로 보내주고 요때 요리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웨이팅 상태로 보내는 게 이제 블락이라는 연산이고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벤트가 세마포 값이 이제 0에서 1로 바뀌어갖고 그죠? 내가 기다리는 상태가 해제되면은 이제 웨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웨이팅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레디 상태로 가는 거죠. 바로 러닝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레디 상태로 갔다가 그럼 이 레디 상태에 있는 여기는 이제 레디 큐가 있겠죠. 레디 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공부했었나요? 스케줄링 여기 상당해서 레디 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레디 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레디 큐가 있을 텐데 요 레디 큐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 중에 이제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은 물론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을 한다면은 프라이어티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이제 러닝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웨이크업이라는 오퍼레이션은 웨이팅 큐에 있는 이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이제 빼내갖고 이제 이제 빼낸다는 거는 깨우는 거죠. 그래서 레디 큐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지 웨이팅을 안 하는 요런 그 세마포에서 이제 요 웨이트하고 시그널 그러니까 P 연산과 V 연산이죠. 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요 세마포의 그 값, 이제 S 이제 세마포 그 세마포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 세마포마다 여기 보면 이제 밸류가 있다 그랬죠. 각 세마포마다 이제 레코드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는 그런 그 엔트리로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밸류가 되겠죠. 요 밸류 값을 세마포에 해당된 밸류를 이제 초기 값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감소를 시킵니다. 값을. 감소를 시키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1이겠죠. 그 감소를 시키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1인 것을 이제 밸류가 1에서 0으로 돼갖고 현재 0이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지금 그 웨이트 요 안에서 이제 감소를 시킨 거니까 0이면은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요걸 하는 프로세스는 P0인데 어떤 다른 프로세스 P1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요 밸류 값이 이제 이미 0이 돼 있겠죠. 밸류 값이 이미 0이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 감소시키는 거지. 그럼 음수가 되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밸류 값을 감소시켰더니 이게 음수 값이 나온다. 이러면은 누군가는 다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웨이팅 큐에 가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웨이팅 큐에다 넣어주고 이 블락이라는 게 좀 전에 했던 이제 웨이팅 큐에 넣어주고 이 프로세스가 블락 상태 우리가 이제 블락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팅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못하고 거기서 딱 막히는 거죠. 그걸 이제 블락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블락이라는 함수를 불러주고 이제 이 프로세스가 P0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블락 상태로 가는 겁니다. 또는 이제 웨이팅 상태로. 그러다가 그런데 만약에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는 밸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P1 값이 만약에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면 들어갈 때는 웨이트고 이제 빠져나올 때는 이제 빠져나오면 시그널을 부르겠죠. 그러면 이 밸류를 하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럼 현재 이제 밸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하나 이제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가시키면 이제 밸류가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증가시킨 게 제로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음수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밸류가 음수라는 값이 있으면은 어떤 프로세서가 지금 웨이팅 상태에서 이 세마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세마포가 값이 바뀔 때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 웨이팅, 해당 세마포의 웨이팅 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이제 꺼내갖고 요 웨이크업을 불러주면은 이제 레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글쎄, 이제 만약에, 요걸 좀 더, 이그젠플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그냥 만약에 지금 P0 혼자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그냥 P0 혼자 있었으면은, 그냥 그 혼자서 웨이트를 불러주면은, 원래 초기 값은 1이었는데, 웨이트를 불러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감소를 시킨 게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누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실행하는 게 아니죠. 0이면은 이게 true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웨이트를 통과해버리죠. 그러다가 크리티컬 섹션을 다 수행하고 나서 자기 혼자 빠져나올 때는 시그널을 불러주면은 이번에는 이제 밸류가 0에서 1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밸류가 증가시켜주면 그러면은 이게 증가된 값이 양수죠.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러면 그냥 뭐 웨이크업 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또 시그널도 빠져나와 버리겠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세스가 웨이트를 불러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가 시그널을 불러서 빠져나오면은 그냥 이 밸류 값만 요 세마포 값만 감소됐다가 다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P1이라는 게 좀 전처럼 이제 P1이라는 게 있어갖고 P1이 뭔가 먼저 웨이트를 불러갖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미 이제 이 값이 0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 P0라는 프로세서가 웨이트를 부르면 이제 마이너스 1로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들어가고 웨이트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블락 상태로 가서 대기하다가 좀 전처럼 여기서 이제 시그널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시그널로 크리티컬 섹션을 탈출할 때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0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증가시켜도 값이 0 이하라는 거는 그전에는 음수 값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를 웨이크업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부를 때 그전에 이 세마포 값이 음수 값이 있다는 거는 뭔가 웨이팅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프로세서가 만약에 이제는 세 개다고 해봅시다. P0, P1, P2 이제 이런 경우에 크리티컬 섹션을 더 가려고
여기서 만약에 웨이트를 불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순간에 웨이트를 부르면 밸류 값이 이제 1이었다가, 그죠? 이제 요 밸류 값이 1이었다가, 원래는 1이었다가 이제 0으로 바뀌겠죠. 0으로 바뀌면서 자기는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프로세서 1이 또 웨이트를 부르면, 근데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서 크리티컬 섹션을 못 들어가고 얘는 여기서 이제 이 프로세서는 이렇게 이제 블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블록, 블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또 P2도 나도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래 하고 이렇게 웨이트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웨이트를 했더니 값이 그러니까 값을 감소시키고 나서 음수더라 이러면은 또 얘도 블록 웨이팅 큐에 집어넣으면서 블록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은 어쨌든 이 지금 세 개의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크리티컬 섹션은 이 P0 하나 혼자서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세마포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두 개가 이 세마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두 개의 프로세서가 대기 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수 값이 결국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 상태에 레이스 컨디션에 있다면은 몇 개의 프로세서가 대기하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이 음수 값이. 만약 이 상태에서 이제 시그널하고 빠져나오면은 지금 이제 요 마이너스 2가 지금 최종적으로 밸류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 갖고 이 밸류 값을 증가시키도 제로 이하죠.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요 내가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였으니까 두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둘 중에 하나를 깨우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깨워서 레디 상태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누구를 깨울까? 그거는 뭐 이렇게 먼저 웨이팅을 걸은 이 P1을 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운영체제 커널이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을 한다면은 이 둘 중에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높은 프로세스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진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지금 요 이제 비지 웨이팅을 안 하는 요 세마포 이제 이 구현에서는 요 밸류 값이 그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음수 값이 실제로 여러 개의 프로세서 중에 이 세마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세마포를 대부분의 운영체제 커널이 제공하는 세마포가 이제 커널이 제공하니까 이제 시스템 콜이 되겠죠. 세마포 함수 웨이트 시그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서가 이렇게 웨이트 했다가 블록 상태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또 웨이크업으로 깨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제 데드락과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드락을 이제 어떻게 좀 전에 그 위키백과에서도 봤지만 이 말로는 이제 교착 상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스타베이션은 이제 기아, 굶주린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스타베이션에 대한 거는 지금 표시가 이 용어를 여기서는 사용 안 했나 보다. 네, 뭐 하여튼 그냥 제가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기아 상태. 이거죠. 이제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이런 데드락인지 스타베이션인지 뭐 이런 좀 이상한 좀 요상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근데 데드락은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교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거를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듣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2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가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데 그 이벤트가 일어나려면은 기다리는 프로세스 중에 한, 한 놈이 이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이 example을 보면은 이제 세마포가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어떤 세마포가 2개가 있어갖고 둘 다 이제 값이 1이라고 합시다. 그냥. 근데 이 세마포 2개의 세마포를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이렇게 P0, P1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떤 순간에 요 실제로 이 P0하고 P1은 이 2개의 세마포를 다 사용을 해야 돼요. 뭔가 어떤 일을 하려면 각자가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 세마포 둘 다 사용해야 되는데 P0는 S라는 세마포를 먼저 웨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Q라는 세마포를 웨이트를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꼭 이 세마포를 사용하는 게 꼭 크리티컬 섹션 S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 2개의 세마포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P0는. P1도 이제 마찬가지로 2개의 세마포를 획득을 해야 뭔가 어떤 이제 자기 고유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P1은 이제 이 프로그램 구조상 자기가 짠 알고리즘이 Q를 먼저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S를 획득하는 이제 이렇게 짰다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P0가 요 웨이트를 S를 웨이트를 하고 그런데 이제 S를 웨이트를 하고 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거나 이래갖고 그 CPU가 이제 P1한테로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P1은 이제 또 Q를 웨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제 또 CPU가 P0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 순서가 요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3번째로 실행하고 요걸 4번째로 실행하고 만약에 실행 순서가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S와 Q는 처음에는 값이 1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웨이트는 통과하겠죠. 값을 이제 0으로 바꾸면서 S를 0으로 바꾸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P1도 마찬가지로 초기 값이 이게 Q는 1이기 때문에 0으로 바꾸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여기서 웨이트는 봤더니 이제 Q 값이 P1이 이미 감소시켜 놨기 때문에 Q 값이 제로죠. 그러면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서 여기 보면 이제 블락 상태로 들어가 버리죠. 블락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웨이팅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번째로 이 함수가 실행된다고 했을 때 요 S는 이미 여기서 또 감소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마포 값이 0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로 감소, 세마포를 이제 또 감소시켰더니 마이너스 1이 돼갖고,
이 음수 값이면 여기서 보면 웨이팅 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세마포 값이 음수면은 그냥 블락 상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P0하고 P1이 둘 다 블락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블락킹이 돼갖고 둘 다 이제 두 프로세서가 둘 다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립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이제 웨이트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요 Q 세마포 값이 그죠? 빠져나오려면 Q 세마포 값을 누군가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세마포를 쓰는 프로세서는 P0하고 P1 밖에 없어요. 그러면 P1도 지금 웨이팅 상태에 있어 갖고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딱 블락되어 있으니까 요 세마포 Q 값을 증가를 못 시켜주게 되겠죠. 그러면 또 P1도 마찬가지로 요 웨이트 S를 통과하려면 요 S에 대한 세마포 값을 누군가 다른 프로세서가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 P1 아니면 P0밖에 없는데 P0는 여기서 웨이팅 돼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못하니까 증가시켜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요 3, 4번 요에 해당되는 요 웨이트 인스트럭션에 딱 인스트럭션에 함수겠죠. 요 함수에 딱 걸려갖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무작정 이제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 거죠. 무한정 기다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죽은 거죠. 아무 반응이 없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세마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데드락이 혹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프로그래머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드락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걸 프로그래머가 체크해야 되느냐? 뭐 운영체제가 그거를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체제가 이거를 해결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그냥 데드락이 일어나더라도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운영체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런 그 데드락 핸들링 하는 게 운영체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 데드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제 시간 챕터 7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베이션, 기하 상태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인데피니트 블로킹인데 블록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건데 이제 이 데드락하고는 좀 다른 게 데드락은 아예 이제 이 두 개가 딱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 P0는 Q 세마포 Q를 기다리고 P1은 세마포 S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이제 세마포 S하고 Q는 이제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S는 이제 여기 P0가 가져가 버린 거고 Q는 지금 여기서 P1이 가져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P0는 이제 Q를 기다리게 되고 얘는 P1은 S를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갖고 있는 세마포 이 갖고 있는 세마포를 이제 서로 기다리게 돼갖고 둘 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착 상태고 스타베이션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두 개의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한 프로세서만 계속 기다리고 다른 프로세서는 그냥 잘 실행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서 한 개의 프로세서가 그 세마포 큐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 웨이팅 그 세마포 큐를 갖다가 피포 보통은 우리가 큐 하면은 피포 형태로 가장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포 형태로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그 큐 일반적으로 큐 하면은 다 이제 first in first out에
그 형태를 가지는데 이렇게 이제 리포 형태, 마지막으로 last in, first out. 이제 리포 형태를 가지는 자료 구조는 이제 우리가 스택 형태죠. 그러니까 먼저 큐에 들어간 그 프로세서가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마포 큐에 이 세마포를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세마포 큐에 먼저 들어갔는데 근데 이 세마포에 기다리려고 다른 프로세서가 또 웨이트를 부르면은 그러면 이제 이 큐에 그죠? 큐를 어디다 그럴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큐가 링크드 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게 이제 그 리포 형태로 되려면은 큐가 먼저 들어간 게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이제 또 큐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큐가 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리포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있어 갖고 나갈 때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 이제 P0가 여기 있으면은 얘는 Q가 완전히 비어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 만약에 이 세마포 S에 해당되는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마포의 이제 웨이트를 이제 거는 프로세서들이 계속 생기면은 얘가 빠져나가기 전에 얘가 Q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계속 생기면은 결국은 자기는 못 빠져나가고 계속 그냥 Q의 맨 마지막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다른 프로세서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특정 프로세서가 이제 제대로 동작 못 해갖고 계속 기다리는 이런 현상을 이제 스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그젠플로 이 세마포 Q를 리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아까 제가 요거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이 세마포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시그널하고 이제 그 다른 프로세서가 빠져나갈 때 이 둘 중에 어느 프로세서를 깨워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때 한 가지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가 먼저 이렇게 웨이트에서 빠져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웨이트 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그냥 다이나믹하게 계속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또 그다음에 P3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P2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우선순위가 낮아갖고 얘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얘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빠져나갈 차례인데 얘가 또 들어왔어.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와서 또 웨이트 상태야. 그러면 이제 또 뭐 누군가 이제 P3가 빠져나가면은 시그널 해주면 얘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또 얘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얘가 또 웨이팅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가면은 내가 우선순위가 제일 이제 그 낮다 보니까 또 다른 프로세서들을 또 크리티컬 섹션에 집어넣고 하다 보면 나는 그냥 계속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이제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세마포 Q를 리포로 뭐 하면 뭐 스타베이션이 발생한다 하는데 사실은 세마포 Q를 리포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일부러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이 세마포에 관련된 Q를 뭐 리프로 만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발생을 안 하겠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프로세스 우선순위에 의해서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는 걸 이제 유념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장시간 이것도 세마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리눅스에서 이 세마포의 그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있죠. 그 P 또는 V 오퍼레이션, 우리 교재에서는 Wait and Signal 오퍼레이션. 그걸 이제 실제로 리눅스에서 어떻게 API가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시스템 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포직스 스탠다드 함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 5라는 데서 그 시스템 5라는 원래 유닉스 버전에서 사용되는 함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만 살펴보겠습니다. 포직스 세마포 요거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